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 룸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제가 저번에 했던 화학 반응식 쓰는 패턴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 패턴 몇 번만 복습하면요, 이만큼 쉬운 것도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예시냐, 황상구리2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었을 때를 화학 반응식 쓰시오. 네, 패턴을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약간 과학적 원리도 알아야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상구리, 황산은 비금속, 구리는 금속. 네, 그러면 이온 결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붙었으니까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제 패턴에 의하면 황산이온은 산삼형제, 세자매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리는 금속이죠. 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은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E 플러스다. 그래서 쓰면 그 산삼형제 외원법에 쓰면 황산이온은 SO4 E-, 구리이온은 CuE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둘이 붙일 때는 이온수가 0이 되도록, 더하기 수랑 빼기 수가 동일하도록 붙이면 되는데, 하필 지금 E-, E 플러스로 동일하네요. 그럼 그냥 붙이면 되죠. 쓸 때는 양이온부터 쓴다. 그래서 황상구리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 E가 무슨 말이냐면요, 구리가 이온이 될 때 E가 된다, E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걸 힌트 준 거예요. 구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E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넣었다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판이니까 그냥 마그네슘 원자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속이죠. 금속은 한 개씩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냥 Mg 하고 써야지 Mg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패턴에 의하면. 예. 어떨 때는 숫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 패턴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황산구리랑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어떤 패턴에 먹히냐면 구리, 마그네슘 기억나시나요? 금속과 금속 패턴에 걸리네요. 구리는 수용액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럼 물에서 이온 상태로 수용하고 다닌다. 즉 구리는 이온 상태, 금속 이온, 마그네슘은 원자 상태. 금속 원자와 금속 이온이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외워서 카칼라마 아라철리. 자, 그래서 외워서 보니까 어디 볼까요? 구리는 여기 있고요. 마그네슘은 엄청 앞에 있네요. 즉 마그네슘이 더 반응이 잘한다. 힘이 세다. 즉 구리가 수용하고 있는 수용장을 마그네슘이 뺏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마그네슘 반응하려고 합니다. 물속에서 수용한다는 얘기는 물에서는 금속은 원자 상태로 돼야지 물에서 녹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입니다. 외운 바에 따르면, 즉 전자 두 개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구리를 쫓겨내려면 구리한테 줄 수밖에 없죠. 구리가 이온 상태라서 이온 상태로 물박하도 쫓겨낼 수가 없어요. 구리라는 금속은 원자 상태가 될 때 물에 녹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제 석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한테 전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구리 이온은 구리 원자로 바뀌고 쫓겨났고 물속에서, 마그네슘 금속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수용장으로 들어왔다.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황산이온은 아무런 반응 안 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에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쓰면 구리이온과 마그네슘 원자가 만나서 마그네슘이 반응이 세니까 전자를 구리한테 주고 이온이 됐고 Mg 플러스, 구리는 원자가 됐다. 그리고 이 패턴에 의하면 Mg 플러스는 대부분 금속 E 플러스다. 은 제외하고 이 패턴대로 Mg 플러스 우선 쓰고 앞에 있는 숫자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구리가 마그네슘부터 볼게요. 마그네슘이 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E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는 빼기 전기 두 개를 구리한테 줬다는 얘기인데
구리가 하필 2 플러스네요. 빼기 2개를 딱 주면 구리 원자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의 알갱이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이 처음이 바로 끝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개수를 붙일 필요가 없다. 예.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주고 구리 이온 하나가 전자 2개를 다 받으면 되니까. 그럼 이게 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순간 무슨 글자가 나왔는데 못 본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못 본 걸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좀 생소한 경우가 같네요. 코쿠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코쿠스가 산소랑 반응할 때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그럼 코쿠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코쿠스는 석탄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즉 석탄은 탄소 덩어리죠. 그래서 그냥 코쿠스는 그냥 탄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그러면 이 패턴에 먹히죠. 탄소는 1개씩, 기체는 2개씩 붙어 다닌다는 패턴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 쓰면 코쿠스는 그냥 C라고 쓰면 돼요. 탄소니까. 산소는 기체니까 2개씩 붙어 다니니까 O2라고 쓰는 거. 그런데 또 이 패턴에 또 그 다음 먹히네요. C와 O가 붙어 생기는 흔한 물질은 CO2다. 결국 그래서 C와 O2가 반응하면 CO2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앞에 숫자를 넣어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화살표 왼쪽에 O 2개, 오른쪽에 O 2개, C 하나, C 하나 똑같네요. 그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면 끝이죠.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이 패턴을 알면요, 쓰는 건 정말 재밌어요.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로마 숫자 3 있죠? 3은요, 요 철 이온을 표현하는 거예요. 철이 이온이 된다면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산화철부터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산화철을 기호로 써야 되니까. 근데 철, 산소,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이온끼리 붙어 있겠죠. 산화이온, 철이온. 그러면 이 산화이온, 철이온을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산소는 8번에 들어가는 거 계산을 통해서 쓰면 되고, 철은 여기 이미 문제에 3 플러스가 표현이 돼 있으니까 산소는 O2-, 철은 Fe3 플러스 라고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이 둘을 붙여야 돼. 왜? 산화철이라고 붙어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니까. 산화철. 근데 이온수합이 0이 돼야 돼. 이 빼기수랑 더하기수 같아야 되는데 하필 얼마나 어정쩡하게 안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를 바꾸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 더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게 되는 거니까요. 차라리 이런 친구들을 더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 최소 공배수, 최소는 6이죠. 6이 되게끔 하려면 산소 이온은, 산화이온은 3개를 데려오면 되고, 철 이온은 2개를 데려오면 6 6 플러스로 동일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 붙이면 돼요. 철은 2명을 데려왔고 산소는 3명을 데려와서 결합한 거예요. 그렇죠?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다 알죠? CO2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CO1. 그죠? 1은 생략하니까. 자, 둘이 반응한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패턴이 좀 있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일산화탄소는요, 불안정 물질, 불안정하다고, 불안해. CO2가 안정한 물질이죠. 그래서 웬만한 자연 상태는 CO2가 더 많은 거죠. 자연에 물질이 많다는, 그 물질이 많다는 거는 화학적으로 이해하면 그 물질이 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불안정하면 빨리빨리 사라질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르게 반응해서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잘 흔하지 않죠. 그렇죠? 불안정 물질이에요. 그 말은 안전한 물질을 바뀔 거예요. 얘랑 비슷한 안전한 물질이 CO2죠. 그래서 주변에 산소가 있다면 CO2가 대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주변에 산소가 있네요. 철에. 그렇죠? 그럼 얘 걸 다 떼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철밖에 안 남아.
그럼 철은 지 혼자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금속은 한 개씩밖에 안 붙어 다니니까 자, 반응하면 철은 하나씩 쓰고 CO2를 먼저 쓰는 겁니다. 이 패턴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맞추려고 여기다 뭐 FE2 쓰고 뭐 C2O2 쓰고 이러면 안 돼요. 패턴대로 쓴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그럼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를 써서 묶음 덩어리를 더 가져오면 돼요. 분자들을 가져오면 이렇게 여기도 3개 가져오고 2개 가져오고 3개 가져오면 어떻게든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화학 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문제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지금 보면요. 이게 드디어 마지막 적용 문제네요.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염산이라고 했습니다. 염산은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 물에 녹였을 때는 염산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염화수소, 염소랑 수소. 그래서 HCl이라고 외우면 되고요. 이 염산은 산으로 끝나서 대표적인 산이다. 산이라는 물질에 속한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이 금속, 수산화가 비금속이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반응했겠거니라고 추측 패턴대로 추측을 하시고 그럼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을 쓴 다음에 패턴수 이온 수합이 0이 되도록 합치면 됩니다. 근데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 그냥 하나씩 그대로 합치면 0이 되니까 그냥 NaOH를 쓰면 되죠. 이건 수산화 나트륨인데 보통 수산화라는 단어가 붙는 물질 대부분 수산화가 붙는 물질은요 대표적인 염기성, 염기 물질입니다. 즉, 이 반응은 지금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배운 데 쓰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산은 금속이 없지만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지만 산의 특징은 물속에서 이온이 된다.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수산화나트륨은 당연히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수산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즉 이온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이 반응하면 짝을 바꾼다. 그래서 짝을 바꾸면 되는 거죠. 짝을 바꿔 써볼게요. 수소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붙어서 H2O. 네, H 2개 O 하나 물이 되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붙어서 NaCl 되는데 네, 그래서 되는데 짝을 바꿨죠. 네, 화살표가 잘못돼서 제가 화살표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짝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물은 당연히 뭐 생성되는 것 같은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이온과 이온끼리 이온과 이온이 물속에서 지금 결합한 것처럼 보여요. 식을 보면. 근데 정말 이온끼리 결합하는지 그 앙금 패턴 제가 암기했었죠? 황탄염 이즈 은카바 은납 기억하실 거면 그 패턴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황탄염 이즈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에 외운 게 있나 봅시다. 황탄염 이즈 염소 세 번째 들어가네요. 그러면 세 번째 붙을 수 있는 양이온을 떠올리는 거예요. 은카바 은입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은 은이온이 있으면 결합을 합니다. 물속에서. 근데 옆에 있는 건 나트륨 이온이죠. 그래서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되게 쉬운 예시예요. 왜냐하면 NaCl 소금인 거 알죠? 소금 물에 녹잖아요. 그 말은 물속에서 결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은 굳이 이 앙금 패턴 암기법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다른 산과 염기의 반응이 나타날까봐 제가 그렇게 암기법을 활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Na-이온과 Cl-이온, 그러니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물속에서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섞었는데 반응이 안 해. 그냥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화학 반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반응한 것만 쓰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되었다. 이게 진정한 화학 반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어떨 때는 뭐 자리를 바꾸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화학 반식 패턴을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화학 반식을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번 하다가 이해 안 되시면 뭐 댓글을 주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